오늘 썸네일에서 보신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창업이 되었든 상가 투자가 되었든 앞으로 이 성장할 상권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듯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동할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평택 전역의 지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이나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성장세, 기대감이 지금 당장의 현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미래의 일이고 미래 가능성이지 지금의 일은 아닙니다. 고덕신도시에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덕신도시에 입주된 아파트는 대략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올해가 이제 지나갈 무렵이면 8,000세대 가까이 올라서긴 합니다. 8,000세대라고 하면 지방에서는 웬만한 신도시급 크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지역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길게 이어져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2단계 지역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로 퍼지는 모양새가 나오죠. 신도시 계획 자체가 약 5만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초기의 모습은 현재같이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고덕신도시 경우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토지의 가격이 높습니다. 이게 다 호재와 기대감 때문이죠. 어느 신도시고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이제 상승하는 토지의 가격 위에 상가를 짓기 때문에 도시의 마지막 단계의 상가의 활성화 단계와 시기가 맞지가 않아요. 이걸 쉽게 이야기 드리면 상가의 이제 분양 가격이나 임대 가격은 굉장히 높죠. 이 상가 점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매출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느 신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고덕신도시라고 해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서 창업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기가 되면 고덕신도시 상가들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 거고 상권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상권 예측 영상에서 고덕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토지나 아파트가 아닌 상가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안이나 동탄 기흥보다도 큰 산업단지에 경쟁 상권이 없다는 미래의 상황은 서울의 최고 매출이 나는 상권까지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거기보다 더 오래될 수 있는 최상위권의 상권의 탄생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역시 어느 순간에는 팩트로 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제 언제 상권에 진입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선점이 목적이 아니라면 대다수 업종이 아직 진입 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신도시고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진입을 했다가 장사가 되지 않고 좀 폐업을 하시거나 망해서 나가고 어느 순간 공실이었던 자리가 하나 둘씩 줄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자리를 잡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고덕신도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고덕신도시 입주 상황은 현재 5,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운데 이제 파자풍신이라고 부르는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중앙으로 몰려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이 점포 이용객을 잡을 때 주거지 수요를 봅니다. 도보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수요가 메인 수요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차를 타고 인근으로 이동을 하는 2차 상권은 아직 고덕신도시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럴 만한 수요도 없고요. 외부에서 진입할 만큼 이제 상권의 모양새가 갖춰져 있지도 않기 때문이죠. 고덕신도시가 현재 5,000세대라고는 하나 도보권으로 분류를 하면 최대로 모여있는 지역은 현재 파자풍신이라고 불려있는 위치죠. 그것도 도보권으로 점포 위치에 따라서 억지로 잡아도
3천, 4천 세대에 불과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3천 세대, 4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 점포의 임대료는 3천, 4천 세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가 아니죠. 현재 이 부근에 진입해 있는 상가 점포들은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사실상 선점에 가까운 것이지 현재 장사를 위한 건 아닙니다.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당연히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창업과 폐업이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임대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덕신도시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고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수요가 거의 없는 삼성전자 보도 통행로 앞입니다. 임대료가 평당 40만 원까지도 있죠. 뭐 안쪽은 15만 원에서부터 가운데 뭐 30만 원대까지 위치에 따라서 평당 임대 금액은 다양합니다. 이 정도 임대료는 뭐 평택에서는 최상위 수준이죠. 전국으로 보고 살펴봐도 굉장히 높은 임대가 수준입니다. 이 부근은 주거지 수요가 아닌 오피스 수요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1기와 2기가 가동 중이고 3기를 포함해서 6기까지 이제 확정적으로 공사가 예정된 상황이라서 이 지역을 초기부터 이제 다이닝 상권의 모습을 갖춘 이제 오피스 상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뒤에서 받쳐준 게 바로 이 삼성전자의 역할이었었죠. 이러한 모습은 삼성뿐 아니라 규모가 있는 산업단지의 앞에 서면 유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택의 바로 윗동네나 아랫동네 이런 상권에서도 보이시는 이 상권의 미래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고덕신도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내기까지 그게 이어지기까지 가능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거지가 더 생기면 달라지겠지만 당분간은 절대적으로 이곳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고덕신도시 상권의 강점은 5만 세대, 15만 명 가량의 도시 인구라기보다는 애시당초 삼성전자를 비롯한 산업단지 수요의 매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지금 갖춰진 상권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의존도가 크게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제 주택성 성격을 지닌 야간 상권이 등장을 한다면 평택이라는 도시 전역에서 이제 상권의 이용객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아직은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기 이제 상권을 보시면 이 상권의 매출은 점차 이제 좌측으로 퍼지게 됩니다. 옮겨붙는 위치를 이야기 드리면 최초에는 중심 상업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이제 노래타운을 하나 가더라도 인근에서는 이쪽밖에 대안이 없으니까요. 현 시점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수요로는 답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피스 이제 수요를 노려야지만 장사를 하면서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좋은 위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선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후 이 오피스 상권이 넓어지면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위기가 계속 좋을지는 지켜봐야겠죠. 분명 넓어지긴 하겠지만 이미 다이닝 상권의 매출이 좋은 프랜차이즈는 지금 지역에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 지역에서 이를 쫓기에는 한 발 늦은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기에 선점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두 위치입니다. 이 오피스 수요가 이제 최초로 옮겨붙는 지점이 이제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도 행정타운이 아닌 삼성전자 오피스 수요가 이제 차를 타거나 이동을 해야 하는 2차 수요가 찾을 수밖에 없는 야간과 위랑만이 매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은 차후 굉장히 고가의 임대료와 상가 가격 그리고 토지 가격을 갖추게 될 지역입니다. 평택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상 사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상권의 오피스 수요로 현 시점에 선점을 해야 하는 업종은 제한이 됩니다. 지금 대로변 상권의 금융업이나 병의원이 개점했다고 한들 매출이 나올 시기가 아니에요. 광장이 아무리 좋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지금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현 시점의 선점은 삼성전자 상권의 2차 상권 역할 정도, 그 상권 이용객을 점유하는 정도가 딱입니다. 미래가 되면 이제 산업단지에 속한 상권의 특성상 이곳의 매출은 당연히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기도 괜찮습니다. 이 위치를 제외하고 두 번째 위치를 또 이야기 드리면 서정리 역세권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권 예측 영상에서 이 상권을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굉장히 안정적인 상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도보로 이동해 올 수 있는 인구가 고덕신도시에서 가장 많고 터미널과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평택이라는 도시 특성, 산업도시를 배제하고 상권 지도로만 본다면 여기는 가장 좋은 상권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인구가 이용객의 주가 되는 상권입니다. 상가 필지도 제가 본 어떤 신도시보다도 적습니다. 뒷라인이 맞상가조차 되지 못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상가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올해 말 고덕신도시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에는 한 단지만 됩니다. 현재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현재 세대수와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가 필지까지 감안하면 아직은 정상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점을 생각하는 업종이라면 이 타이밍이 아니면 사실 늦죠. 선점이 아닌 생계를 위한 업종이라면 지금은 빠릅니다. 서정리 역세권 상권은 사실상 주거지 인구를 기댄 매출보다는 상권의 오른쪽 도시공사가 보유한 이제 상가 필지가 모양새를 갖추면서 기존의 이제 서정리와 송탄 인구로 이용객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터미널과 역으로 이어지는 고가가 완성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서정리 역세권은 중심 상업 지역과 달리 이 이용객이 대다수 이제 신도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거지 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웬만한 프랜차이즈 출점 기준 언저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진입이 가능하지만 두 번 다시 얻지 못할 위치가 아니라면 충분히 검토하고 진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덕신도시에 대형 셀렉 다이닝 점포가 문을 열었다 닫은 일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위치가 주거지 수요를 잡기 위해서도 오피스 수요를 잡기 위해서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들어섰었습니다. 대형 매장이기 때문에 거리 관계상 이제 도보권이 아닌 2차, 3차 수요를 잡아야 하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도 안 다니는 시기에 오픈을 했었었죠. 가장 큰 문제점은 셀렉 다이닝은 저 역시 과거에서 이제 시행하고 MD 했었던 수원에서 도전을 했었던 매장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 매장에서 나름 이제 키테넌트로 건물에 유치를 했었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셀렉 다이닝이 워낙 잘 돼서 상장까지 한 회사도 있고 워낙 지금은 유명하지만 서울을 벗어난 곳에선 아직까지 성공 사례라고 불리는 곳이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셀렉 다이닝은 이제 맛집이 즐비하는 이제 다이닝 상권에서도 가장 정점에 위치하는 매장입니다. 아직 다이닝 상권은커녕 상권의 모양새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도를 했었던 데는 수원에서 최대 상권이었었죠.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매출이나 상권 이용객이 갖춰진 수원에서도 셀렉 다이닝이 결국에 어려웠었어요. 근데 아직 갖춰지지도 않은 고덕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이용객과 소비 수준, 예상 매출 등을 지금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진입 시기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또한 업종에 따라 미리 잡아야 하는 업종이 있고요. 조금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업종을 선점한다는 건 굉장히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크죠.
기존 상권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큰 돈을 지불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는 충분히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러한 일들이 쉽게 가능합니다. 점포 개발이나 MD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끊어먹기가 있죠. 누군가가 이제 끊어먹지 않고 그 전에 최대 매출이 예상되는 자리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벌써 5년 넘게 프랜차이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이소, 지금 요즘 잘 나가는 SSM 중에 노브랜드, 화장품적으로는 대중적인 이제 올리브영 같은 걸 차리면 돈 되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영업권이 포화가 돼서 더 이상 낼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앞에 상권을 이야기 드리면서 선점 때문에 이제 좌측의 상권이 자리 잡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하다못해 고깃집 하나도 고덕신도시에 하나 입점을 하면 더 이상 프랜차이즈, 그 프랜차이즈는 선점한 점주를 제외하고는 진입이 안 되는 프랜차이즈도 많습니다. 이미 고덕신도시에는 이 선점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프랜차이즈가 이미 진입이 안 됩니다. 기다리다가 놓치고 만 거죠.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이 위치, 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만든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90% 이상은 어디가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상권의 색채에 따라서 비슷한 업종이라면 좋은 위치는 되게 비슷합니다. 물론 진입 시기에 따라서 망하고 나갈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차후에는 굉장히 얻기 힘든 위치들이 있죠. 이 위치나 진입 시기까지 영상으로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명한 건 고덕신도시의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일 매출 100만 원이 안 나오는 곳도 많겠지만 여기 어딘가 상권 어딘가는 400만 원, 500만 원의 일 매출을 달성할 위치도 있습니다. 병의원 역시 폐업해서 나가는 곳들도 있겠지만 수십억의 연 매출을 달성하는 곳도 있겠죠. 요식업 역시 임대료에 치이는 곳들이 많겠지만 누군가는 언젠가 여러 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상권의 부를 가져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야기 드릴 건 상가 투자로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도 사실 절반 이상은 제가 고민을 하게 만들거나 못하도록 이야기를 드렸었죠.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저랑 상담을 해보시면 기대하셨던 것보다도 훨씬 더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비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최소한 저와 이제 인연이 있으시면 실패하는 일은 없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차라리 안 될 길은 안 가는 게 낫겠죠. 진입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냉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실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이 좋다면 업종이 이제 어울리는 위치를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 거고, 살아남고 싶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마케팅과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겠죠. 그간 제가 올렸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가 투자나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주였다면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는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제 상담을 원한다는 말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상담 예약 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상 대북이었습니다.